방송은 1월 10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고품격 야구 라디오 야자수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스타 야자수 679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윤영선입니다. 자, 오늘 방송 PD님 그리고 패널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호 PD님 그리고 서현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PD님부터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야자수 PD 이원호라고 하고요. 청취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저는 인사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구공자수 칼럼니스트 서현우라고 합니다. 전에 신인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6년 병오년 맞이 카운트다운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1월 12일 또 월요일이 또 찾아왔는데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사실 1월하면 어딜 가든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한 그런 시기잖아요. 헬스장도 그렇고 독서실도 그렇고 사람들이 참 많은 그런 1월인데 두 분은 1월의 첫 열흘을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일단 전날은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는데 저는 그냥 뭐 하던 대로 알바하고 야구 다시 돌려보고. 근데 아무래도 연말에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고 싶었는데 다들 바쁘거나 좀 내키지 않아 하는 눈치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이 벌써 이런 반응을 보일 나이가 됐다는 게 믿겨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20대 중반으로 드리프트를 시작한 나이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랑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연초에 제가 올해부터 좀 맡게 되는 것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그런 것들 뭐 인수인계 받고 회의하고 하면서 좀 바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굉장히 바쁜 연초를 또 보내고 계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을 해볼 텐데 PD님이 오늘 주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좀 일본 야구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유로 좀 들 수 있는 게 뭐 단지 MLB로만 진출하는 게 아니라 NPB로 진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KBO 선수들도 좀 있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K-베이스볼 시리즈에서 NPB 팀이랑 거의 붙은 느낌이었잖아요. 메이저리그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같이 방송하시는 두 분이 NPB 쪽에 좀 입문하고 싶어 하시는 의향이 있으신 것 같아서 NPB 응원팀 가볍게 골라보기 가져왔고요. 저도 사실 뭐 간간히만 챙겨보고 있어서 완벽한 전문가입니다. 이건 아니지만 또 주위에 있는 일본 야구 준 전문가 수준의 지인들이나 뭐 여러 정보들을 좀 종합해서 준비했으니까 다들 끝까지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야자수에서 메이저리그나 이제 KBO 얘기는 정말 저희가 많이 했는데 일본 야구는 안 다룬 지가 좀 꽤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하셨을 청취자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올해 2026년부터는 저희가 일본 야구 얘기도 조금씩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자주는 아닙니다만 간간히 또 주제로 들고 올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NPB 입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NPB 리그를 좀 살펴볼 건데 NPB 리그는 과연 어떤 곳인가? 일단 그것부터 좀 알아야겠죠?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NPB가 일본 프로야구입니다. 일본 프로야구고 현재 12팀이 경기를 하고 있고요. 12팀이 단일 리그가 아니라 양대 리그로 나뉘어서 퍼시픽 리그 그리고 센트럴 리그 두 리그로 나눠져 있고, 일단 1,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1부 같은 경우는 퍼시픽 리그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2부에 소개된 센트럴 리그가 조금 더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본토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인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도 이게 둘이 메이저리그를 보시는 분들은 인터리그 시스템이라고 내셔널리그 대 아메리칸 리그 경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퍼시픽 리그 대 센트럴 리그 경기를 하는 교류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꾸준히 좀 호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접근성 자체도 센트럴 리그에 비하면 조금 더 용이한 게 제가 알기로는 모 인터넷 방송국에서 중계권을 따서 작년에 중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중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접근성이 좀 쉽다는 장점이 있어서 네, 그런 점이 있는 리그입니다. 약간 메이저리그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네요. 메이저리그도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로 나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근데 메이저리그는 두 리그 간의 수준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NPB도 혹시 비슷할까요? 수준 차이가 있다 없다로 항상 많은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그걸 좀 볼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가 두 리그 간의 대결이잖아요. 거기서는 제 기억에 퍼시픽 리그가 조금 더 앞섰던 걸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정확히 어디가 앞선다라고 확실히 얘기는 못 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NPB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엄청난 투구 타자를 꼽을 수가 있죠. 그죠. 2점대 방어율이 2점대 나오지 않으면 안 좋은 투수나 애매한 투수라는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지배하는 굉장히 독특한 리그? 그게 NPB가 그 선발 투수들 보면 좀 성적이 이닝도 막 한 번 보면 129씩 던지고 그러잖아요. NPB가 6선발하는 팀이 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투수가 전통적으로 강합니다. 뭐 이따가 입문 팀들 소개하면서 투수를 소개를 하겠지만 뭐 궁금해서 좀 검색해 볼까 해서 보시면 좀 성적들이 괴랄할 겁니다. 네. 네, 제가 투수들 좀 성적을 보니까 이제 자책점 순으로 이제 쭉 살펴보니까 1점대 투수들이 굉장히 또 많이 거의 뭐 맞습니다. 10명 정도 있던데 굉장히 특이한 그런 리그인 것 같고요. PD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총 12팀이 있고 리그는 6개 팀씩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딱 콘텐츠 짝이 너무 좋은 구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퍼시픽 리그 6개 팀을 볼 거고 다음 방송에서는 센트럴 리그 6개 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PD님께서는 응원한 팀이 있는데 저와 연우님은 아직까지는 응원 구단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NPB 응원 구단 정하기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일단 퍼시픽 리그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첫 번째로 소개할 팀 알려주시죠. 아무래도 우승한 팀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드리면 뭐 그래도 KBO를 조금 보셨으면 아실 팀이라고 생각해요. 소프트뱅크 호크스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는 부동의 퍼시픽 리그 최고의 강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팀 자체는 후쿠오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난카이 호크스, 다이에 호크스를 거쳐서 이제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하면서 현재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됐는데요. 일단 홈구장부터 소개를 드리면 후쿠오카의 페이페이 돔이라고 있어요. 아마 그 유튜브 이대호 선수 은퇴하고 유튜브에서 구장 투어를 좀 갔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일단 개프식 동구장이고 제가 일본 야구 구장을 조금씩 가본 데가 있는데 여긴 아직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네. 내년에 갈 생각을 올해 갈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가끔 이제 후쿠오카에 위치한 팀인데 규슈 지방에 가서 경기를 좀 치르는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인 선수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 메이저리그 안 간 일본인 중에 제일 유명할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야나기타 유키, 미스터 풀스윙 야나기타 유키 선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일본 리그에서 MVP나 항상 수위 타율을 경쟁하고 있는 콘도게스케 선수가 있고요. 한국이랑 인연하면 예전에 이범호 지금 기아 감독이 잠깐 찍목하고 온 적도 있었고 대표적인 선수는 아무래도 이대호 선수죠. 이대호 선수가 그렇죠. 재팬 시리즈에서 워낙 큰 활약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한국에선 뛴 적이 없는데 김무영 선수라고 일본에서만 뛰다가 은퇴한 선수가 있어요. 김무영 선수도 그 소프트뱅크 호크스 출신입니다. 네, 10년대 최고의 강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페이돔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 제 기억상으로 아마 카메라 앵글이 완전히 수직이에요. 그래서 공 궤적이 잘 보이는데 네네. 마츠모토 유키 선수였나? 그 선수가 팔각도가 낮은데 수직 부분부터 꽤나 많이 나던데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약간 투수 보는 맛도 있는 것 같습니다. NPB가. 맞아요. NPB가 투수 보는 맛이 있는데 사실 여기는 더 특이한 게 이제 용병들이 좀 특이한데 일단 첫 번째로 미국 1라운드 지명을 거부하고 NPB에 입단한 선수가 여기 있어요. 이름이 스튜어트였던 것 같은데 그 선수가 NPB 지금 소프트뱅크 호크스에 있고요. 그리고 모이넬로라고 그 네. 김도영한테 프리미어 12 때 김도영한테 홈런 맞았던 투수인데 그래서 좌완인데 쿠바 출신이에요. 근데 NPB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쿠바 선수들이 NPB를 좀 많이 가요. 그러니까 미국으로는 망명을 하잖아요. 네. 쿠바로 일본으로는 근데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루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좀 탑급 투수인 모이넬로도 이 팀에서 현재 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팀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감독이 흔히 말하는 종신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론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한국의 소프트뱅크 팬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여론인 감독님이신데 고쿠보 감독님이시라고 이분이 이제 우리한테도 익숙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프리미어십이 최초 우승할 때 있잖아요. 도쿄돔 기적 때 그때 이제 오타니 일찍 내려준 감독이 이 감독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삼성 타이어 코치로 온 그 코치님이 계세요. 무라카미 코치님이셨나 계시는데 그분이랑 같이 이제 한국 팬들이 매번 나가라고 하는 감독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현지에서는 작년에 우승을 아무래도 해버려서 좀 민심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가 그 전년도에 이따가 2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요코하마한테 원정에서 2연승을 먼저 하고 4연패를 당해서 업셋당해서 우승을 내줬던 경력이 있는 감독님이세요. 그 이분이 좀 대단하신데 일단 업적이 좀 있어요. 가장 큰 업적이 이제 타순 보정을 꼽더라고요. 좀 그 소프트뱅크 팬분들이 이유가 뭐냐면 보통 출루율 제일 좋은 타자를 앞순에 배치를 하잖아요. 테이블 세터에. 근데 이제 이분의 예시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들어보면 3, 4, 5번으로 말씀을 드리면 3번에 이제 야나기타 유키 선수가 3번으로 들어가고 4번 타자에 야마카오 타카 선수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콘도 겐스케 선수가 들어가는데 출루율이 콘도 겐스케 선수가 4할 3푼 9리입니다. 그리고 야마카와 선수가 3할 1푼인데 네. 이게 뭔가 좀 많이 바뀌어 있죠.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콘도 겐스케 선수의 좀 효율성이 좀 줄어들고 타순 운영에서 효율성이 좀 많이 줄어든다.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네, 야, 약간 궁금한 점이 여기서 또 생기는데 네네. 일본의 다른 팀들도 이런 식으로 좀 길게 감독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 많네요. 이게 보통 속투한다라고 하는데 그 웬만하면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오래 보진 않았지만 웬만한 종신 감독님들이 거의 다 최소 종신 소리 들어도 2, 3년을 하시는 체감이더라고요. 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한국처럼 걸핏하면 바뀌는 분위기는 아닌가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일단 뭐 그런 점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직전 시즌에 우승을 차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전전 연도에도 그 준우승을 했고 좀 아쉽게 준우승한 거긴 하지만 그 투자도 언제나 빵빵해서 이게 사실 가장 입문하기에는 무난한 팀이지 않을까. 왜냐면 한국에서도 가깝잖아요, 후쿠오카가. 그래서 투자 밸런스도 좋고요. 구단 지원도 언제나 빵빵하고 또 후쿠오카에 가셨을 때 관광이랑 연결하기도 좋아요. 쇼핑 명소라서 뭐 관광 연결도 좋고. 그러니까 감독의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거 신경 크게 안 쓰시면 뭐 성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경기는 다 못 보겠지만 결과를 챙겨보면서 정을 붙이고 싶다 하면 소프트뱅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강팀을 좋아한다면 정말 소프트뱅크가 제격일 것 같은데요. 작년에 좀 우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 10년 사이에 우승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시리즈 우승을 총 12번 했는데 2010년대에 들어서 2011년, 14년, 15년, 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4연속 우승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우승을 또 차지를 했고 팬들도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퍼시픽 리그 1위를 기록을 했고 작년 평균 관중이 38,200명 정도. 맞습니다. 굉장히 팬도 많고 그리고 제가 이 팀을 보면서 되게 놀랐던 점은 최초로 4군 제도를 또 도입을 해서 맞아요. 3군 있는 팀도 많이 없는데 소프트뱅크는 4군까지 또 기용을 했던 그런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정말 강팀을 좋아하고 정말 후쿠오카가 한국에서 가기도 편하고 그런 팀을 원한다 하는 분들은 소프트뱅크 호크스 정말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소프트뱅크는 여기까지 좀 살펴보고 다음은 이제 세이브 라이온즈인데 세이브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이브는 일단 사이타마라는 지역에 위치를 해 있는 구단인데요. 이게 최근에 일본 모 유저가 이제 KT 위즈를 설명할 때 불인기 구단이라고 해서 한번 밈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세이브가 불인기 구단 축에 좀 속하는 팀이에요. 네. 사실 퍼시픽 리그 팀들이 대부분 불인기 구단 축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소프트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이 관중수나 인기 순위 탑 몇 거를 보면 대부분 센트럴리그 팀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세이브 라이온즈는 일단 첫 번째로 불인기 구단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우라와 레즈라고 같은 연구지를 공유하는 축구팀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일본 최고의 명문팀 중에 하나고요. 네. 뭐 K리그뿐만이 아니라 약간 아시아 축구를 조금 어제 채널 돌리다가 보시면 항상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는 거의 무조건 진출하는 팀으로 인기가 좀 많아서 그쪽에 좀 쏠리는 감이 있고 그 모기업이 좀 가난합니다. 이게 좀 쉽게 말하면은 좀 페어링 되는 게 그 최근에 두산이 경영 정상화가 돼서 좀 괜찮아졌잖아요. 네. 그 전 두산, 그러니까 경영 정상화 이전에 그 담보로 막 하던 그런 두산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대표적인 선수를 소개를 드리면 일단 얼마 전까지 계속 MLB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이마이 타치야가 이 팀 출신입니다. 이마이 타치야가 이 팀 출신이고 그 저번 프리미어십에서 홍창기 의원과 따라하다가 걸렸던 스미다치 히로, 예, 우리 국대랑 자주 나오죠. 스미다치 히로 선수도 이 팀이고 메이저를 가려다가 안 갔던 타카시 코나 선수도 이 팀 출신이에요. 이게 돈이 없는 팀인데 보니까 FA 투자가 얼마 전에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마이 타치야 포스팅 비용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투자를. 그걸로 다카시 코나도 눌러 앉혔고 근데 이 팀이 뭐 가난한 거는 사실 뭐 스포츠 보면서 어떻게 보면 큰 지분을 차지하는지 그건 좀 논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이 팀의 가장 큰 문제는 홈구장입니다. 홈구장인데 이게 베루나 돔이라고 검색을 여러분이 지금 켜서 해보시면 아실 텐데 돔구장인데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동구장이 아닌 거 돔이 아닌가요?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돔구장인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걸로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데 이게 이름은 돔인데 좀 돔 같지 않은 가짜 돔이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사실 뭐 고척돔 보고 장난으로 가짜 돔이야 하는 사람 많은데 여긴 진짜 가짜 돔입니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장에. 그 외야 쪽 최상단에 좀 구멍이 있네요 진짜. 네, 저기로 실제로 한번 절로 새가 들어와서 경기가 중단된 적도 있는 그런 구장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돔이 돔 같지가 않아서 이것 때문에 막 비바람 들어와서 경기 지연도 되고 우천 지연도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여기 돔으로 안 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야구뿐이 아니라 뭐 돔구장 투어를 많이 가잖아요. 한국 아이돌들이 베루나까지 껴서 뭐 몇 개 돔 투어하는데 이건 잘 안 쳐줍니다. 그럴 정도로 좀 시설이 좋지 않고 경기할 때도 찜통이라 되게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팬들도 가기 힘들어하고 이게 좀 독특한 구장이죠. 이런 것도 매력이라면 매력일 수는 있는데 일단 접근성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일단 돔구장은 그렇고요. 근데 이 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일단 근본이 넘칩니다. 근본 있는 팀. 그러니까 퍼시픽리그 구단 중에서 소프트뱅크가 좀 자리를 본격적으로 잡기 전에 야구를 제일 잘했다고 봐도 무방한 팀이에요. 이게 보통 왕조의 조건이라고 할 때 3핏을 잡잖아요. 3연패. 네. 이 3핏을 총 3번 했습니다. 50년대 한 번, 80년대 한 번, 90년대 한 번 총 3번 했던 구단이고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이제 재작년에 좀 정말 최악의 성적을 기록해서 제가 야공수에서 한번 다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팀이 좀 쓰러지나 했는데 최근에 조금씩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야구의 모기업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두산이랑 좀 비슷하게 페어링 하는 게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추천을 좀 어떤 분한테 드리냐라고 묻는다면 좀 역사와 근본을 가졌지만 최근에 좀 힘들었고 그럼에도 치고 올라올 기둥은 있다. 그러니까 역사랑 근본을 좀 채우면서 야구를 보고 싶다 하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유니폼도 깔끔하고 이뻐요. 네. 제가 이 팀을 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팀 이름도 그렇고 좀 근본이 있다 하는 걸 보니까 그래요. 유니폼도 이쁘고 그래서 저는 삼성 라이온즈 팬분들이 조금 이 팀에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도 뭐 4년 연속 우승 이후에 좀 암흑기도 있었고 최근에 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근데 세이브 라이온즈는 제가 좀 보니까 2008년도에 이제 우승을 하고 지금 17년째 일본 시리즈에 진출을 못한 그런 팀이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못한 기간이 가장 긴 팀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근본이 있는 팀을 좋아하지만 최근에 좀 아쉬운 성적은 좀 버텨 볼 수 있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팬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본 기록은 백인천 선수가 이제 KBO 맞습니다.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 세이브에서 활약을 했는데 그 당시에 또 타격왕까지 했더라고요. 0.005모인가 차이로 네.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라이온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났는데 그 맥키넌 선수가 여기 출신일 겁니다. 네, 맥키넌 선수가 여기서 잘하다가 삼성으로 네. 왔었는데 네. 아쉽게 된 거죠. 정말 삼성과 큰 연관이 있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세이브 라이온즈를 또 살펴봤고요. 다음은 가장 최근에 좀 구성이 된 팀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라쿠텐 골든 이글스 팀입니다. 이 팀을 또 소개를 해주시죠. 라쿠텐은 이게 도호쿠 지방이죠. 그러니까 관동대 지진 쪽이 있었던 그쪽이고 그쪽 팬들이 이제 힘들 때 많이 어루만져 주었던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선수로는 이제 골든 루키, 일본의 김도영이라고 얘기가 나왔던 무네야마 루이라는 선수가 있고요. 뭐 세이브 방금 말씀드린 세이브에서 FA를 통해 옮겼던 아사무라 히데토 선수가 있고 그 대만 선수로 승자하오 선수라고 이제 좀 이게 있는데 그 네. 최근에 있던 왕앤청 선수도 여기 출신이고
그 대표적인 출신 선수로는 이제 라쿠텐의 전설이죠. 지금은 팀을 좀 불이하게 옮겼는데 다나카 마사히로, 그리고 메이저에 뛰고 있는 마스유키가 있습니다. 마스유키 그 좌완 친구 말하는 거죠? 샌디에이고. 아, 네, 맞습니다. 그 좌완 마스유키 맞고요. 일단 이 팀의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라고 한다면 그 관동대 지진으로 특히 연고지가 좀 많이 피해를 입었던 게 도호쿠 지방이에요. 도호쿠 지방인데 11년도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복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13년도에 이 팀이 우승을 차지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 이게 이 팀의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 우승인데 이제 그 시기에 여러 가지 낭만적인 요소가 겹쳤죠. 팀이 지역도 힘들고 팀도 힘든 상황에서 그때 당시 감독이 일본 최고의 감독 중에 하나로 꼽히지만 우승이 계속 없었던 호시노 세네치 감독이라고, 네. 아마 야구를 좀 오래 보셨던 감독이면 이종범 선동열 뛸 때 주니치 감독으로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 그분이 팀을 이끌면서 그분이 본인의 마지막 불꽃이자 팀의 지금까지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시기가 그때였고요. 그거를 제외하면 사실 2005년 창단 후에 5시즌 제외하고 전부 다 클라이맥스 시리즈라고, 일본은 포스트 시즌을 클라이맥스 시리즈라고 하는데 거기에 5번 제외하고 한 번도 못 간 경력이 있습니다. 네, 이게 모기업은 계속해서 투자를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라쿠텐 자체가 지금 그 알리나 테무 이런 데에 밀려서 되게 네. 구단 내에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나카 마사히로라는 팀의 상징적인 선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아가 양현종 놓치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선수가 팀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 12에도 출전을 하면서 좀 기대를 모았던 타치미루스케 선수라고 중견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FA 선언하고 지금 팀을 나온 상황입니다. 팀을 나왔고 근데 이 팀이 지금 가장 흉흉한 소문이 뭐냐면 구단 그랜드마스터, 그러니까 구단 GM이 선수 출신인데 이시 GM이라고, 이분이 지금 모기업에 점점 관심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 틈을 타서 본인 마음대로 구단을 좀 주무른다는 소문이 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팀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데요. 않긴 한데 그래도 이게 최근에 무네야마 루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네야마 루이를 설명을 하나 드리면 일본은 드래프트를 탱킹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거긴 추첨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3명을 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12개 구단이잖아요. 그중에 4개 구단이 서현우 선수를 지명을 하기 원한다 하면 제비를 뽑습니다. 완전 랜덤. 네, 제비를 뽑아서 되는 팀이 이제 교섭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섭도 근데 실패하면 못 지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섭권을 얻고 그러면은 다른 3팀은 기회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럼 그 3팀은 또 다른 선수를 지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또 겹치면 또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게 1차 지명을 정하는 곳인데 그걸 뚫고 무네야말루이를 지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무네야말루이가 4팀인가 겹쳤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 코어 하나로 팀을 좀 굴려볼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선수 하나 보고 응원팀으로 셀렉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좀 쉽지 않죠. 무리는 있지만 뭐 응원한다면 나름의 정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알기로 한국에도 팬분들이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근처에 관광도 자주 안 가는 지방이다 보니까 센다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문이 진짜 뭐 흔히 말하는 홍대병이라는 게 있다 하면은 여기도 나쁘지 않다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라쿠텐 하면 저희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거로는 이제 메이저리그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김병현 선수가 이제 맞습니다. NPB에서 맞아요. 처음으로 골랐던 팀이 이제 라쿠텐이고요. 최근에 4년 연속 4위를 기록하면서 아쉽게 이제 포스트 시즌에 가지는 못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무네야마 루이 선수가 이제 팀에 들어오기도 했고 이제 메이저리그에 캔자스 시티가 있다면 이제 NPB에서는 라쿠텐이 또 있으니까 좀 약팀이 약간 점점 강팀으로 전환되는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좀 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라쿠텐도 좀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라쿠텐까지 또 살펴봤고요. 다음은 부산 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팀인데요. 지바 롯데입니다. 지바 롯데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호스트님 말씀하셨지만 롯데? 하는데 그 롯데 맞습니다. 그 롯데 맞고요. 도쿄 옆에 보통 디즈니랜드로 아마 유명할 텐데 치바에 위치한 지바 롯데 마린스입니다. 이제 여기가 대표 선수를 뽑아드리면 나카무라 쇼고 선수라고 옛날에 가끔 일본 대표팀 나왔던 선수가 이루수가 있고요.
그레고리 폴란코를 아실 거예요. 아마 강정호 뛸 때 피츠버그 했던 그 선수 맞습니다. 네. 그 선수가 지금 뛰고 있고요. 여기 야마구치 코키 선수라고 이 선수도 나름 팀에서 기대하면서 키우고 있는 선수 살짝 그 성장세가 아쉬운 그 말고도 마스다 선수 마무리 마스다 선수도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 과거에 사사키 로키 선수가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키 선수가 여기였고 그 전으로 가면 한국에서 왔던 김태균 선수도 여기였고 이승엽 선수가 여기서 우승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직관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그때 갔을 때 사사키 로키 일본 구속 최고 구속 신기록을 제가 그때 직관했어요. 네, 그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솔직히 좀 가서 후회는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사사키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응원팀 보러 가는 게 맞잖아요, 원래는. 근데 다이나믹 프라이스라서 여기가 다이나믹 프라이스가 이제 그거면 선발 투 선수 누구에 따라 바뀌는 네, 여론님 대본에 적어주신 것처럼 티값이 바뀌어요. 선발 선수에 따라. 네. 제 기억에 외야석인데 5만 원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마 로키 경기는 그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제 앞에서 165를 찍더라고요. 165를 찍는데 일본은 응원을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거기는 쉴 새 없이 계속 트럼펫을 불면서 안 멈춰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다이나믹 프라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어를 하나도 할 줄 모르면도 불구하고 응원단장 옆석에 앉은 거예요. 트럼펫 하면서 이제 앞에서 막 까또바세 까또바세 날려버리거든요. 까또바세 외치 리딩 하시는 분 옆에 앉아서 그냥 열심히 박수 치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누가 뭘 해도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일본 팬들은. 근데 로키가 165를 팍 찍고 이제 전광판에 일본 최고 신기록 이렇게 나오니까 히로시마 팬들이 응원 절대 안 멈추는 걸로 유명한데 갑자기 에 하면서 뭐 사진을 찍더라고요. 전광판을. 그걸 제가 봤는데 근데 제 기억에 그 타자가 커트했어요. 네. 커트했습니다. 왜 커트된지 아는 알 것 같긴 한데. 커트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 걸로는 본토 롯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는 한국 롯데보다 투자를 더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FA를 제대로 샀다고 하는 게 손에 꼽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제가 취합한 정보에 따라서도 한국 롯데보다 돈을 좀 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름 일평균 26,000명 정도는 들어오고 있어요, 그 구장에. 그러니까 완전 인기 팀은 아니어도 그래도 불인기도 아니고 약간 딱 중간 정도에 있는 팀. 이제 응원이 여기가 되게 엄청 인싸한 응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축구 응원, 그러니까 해외 축구 보면 막 홍염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 막 방방 뛰면서 공격하는 내내 계속 막 응원가를 부르고. 근데 이게 보고만 있어도 흥이 나요. 제가 그때 일본 직관을 갔을 때 제 지인이 교환학생, 야구를 아예 모르는 지인이 교환학생가 있어서 같이 보러 갔었거든요. 보고 와 재밌다 하고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흥이 나고 그 중에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나카무라 쇼고, 그레고리 폴란코, 야마구치 코키 이 세 선수 응원가는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볼 때 당분간 한 3개월간 시험을 못 보시지 않을까. 굉장히 머릿속에 맴도는. 삼성의 이학주 선수 정도인가요? 아, 그 정도입니다. 네. 그 트럼펫 소리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 막 그러니까 단순 가사 반복이 좀 있는데 네. 근데 일본어 많으면 솔직히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름만 거기서 계속 외치는데 이게 머리에 계속 맞아. 반복하는 게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머리에 계속 이거 여러분 저 안 보시는 걸 시험이 최근에 있다면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네. 어쨌든 이 세 선수 응원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여기도 마지막 우승이 좀 됐어요. 여기 좀 됐는데 2005년에 그 약간 한국 롯데로 치면 로이스터 감독 같은 바비 네. 발렌타인 감독이라고 되게 유명한 감독 시절에 우승을 했었는데 이때가 그 일본에서도 밈이 있는, 그러니까 NPB를 한 발자국만 걸쳐도 이제 약간 있어 보이는 척 하려면 334라고 이게 이따가 얘기를 한신 팬분한테 되게 안 좋은데 334가 뭐냐면 그 한국 시리즈 같은 걸 하면 뭐 4경기를 한다고 치면 뭐 4승 0패로 하면 4경기를 하잖아요. 네. 총합 스코어 33대 4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득점 스코어를 합쳤을 때 33대 4로 우승을,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우승한 거죠. 그러니까 힘도 못 써보고 진 거예요, 한신은. 그러니까 그게 되게 밈이, 한신이 인기가 많아서 밈이 됐던 그 시리즈가 롯데의 마지막 우승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뭐 문제인가? 문제라고 하면 문제는 될 수 있는데 여기가 약간 뭐냐면 20년부터 2등, 2등, 5등, 2등, 3등, 6등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엇나갑니다. 네, 한 번씩 엇나가는 좀 독특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좀 바꿔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리그 평균치 성적을 딱 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을 야구는 어쩌다 한 번씩 하다가 엇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 홍보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구장이 진짜 바다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야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베루나돔 같은 돔 구장이 아니라 그냥 일반 오픈형 구장이어서 네. 거기로 바닷바람이 들어오면 되게 이제 관중 입장에서는 좋아요. 바닷바람 들어 시원하고 이제 낭만도 있고 하고 좋은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홈런이 안 나옵니다. 아 약간 샘프 구장처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풍이 부니까 홈런이 바닷바람 때문에 홈런이 좀 안 나오는데 이걸 마린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바롯데 마린 쓰잖아요. 그래서 마린풍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게 관중 입장에서는 좀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홈런 안 나오면 좀 아쉽지만 그래서 한두 번 가서 봤을 때 좀 시원하게 경기 보고 끝나고 바닷가에 산책도 좀 하고 이런 게 낭만적인 구장이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마 이 지바롯데 부분을 눈여겨 들으실 팬분들이 제 생각에는 한국 롯데 팬 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롯데라는 공통분모 하나로 같이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성적도 안정적이고 그냥 좀 안정적인 팀. 그러니까 나는 안정형을 추구한다 하면 지바롯데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뭐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뭐 NPB도 그렇고 새로운 리그의 팀을 응원한 팀을 정할 때 익숙한 곳에서 비슷한 팀을 좀 정하기 마련인데 한국 롯데 팬이라면 이 일본의 지바 롯데 마린스 같은 롯데니까 또 응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관광도 괜찮아서 가기 괜찮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바닷가이니까 또 낭만도 있고 맞습니다. 아까 전에 또 이제 홈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5년도 우승할 때 이승엽 선수가 30개 홈런을 치면서 우승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 이후에 30홈런 타자가 14년 만에 2019년에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홈런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구단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홈런이 많이 나온 팀이 좋다, 뭐 삼성 같은 홈런이 많은 팀이 좋다 하시면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다 하는 걸 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팀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팀은 이제 가장 최북단이죠. 일본의 혹카이도 삿포로시에 있는 니폰 엠파이터즈인데요. 저는 이 팀 딱 처음 볼 때 그냥 오타니의 팀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더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죠. 여기가 일단 가장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건 구장입니다.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에스콘필드라고 새로 구장을 열었는데 이거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눈의 나라 홋카이도에 위치한 구단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선수를 말씀을 드리면 그 APBC, 그러니까 U23 아시아 챔피언 그거 할 때 우리나라 새로운 킬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만나메 추세이 선수가 여기예요. 만나메 추세이 선수가 혼혈이거든요. 아프리카계의 아버지랑 일본인 어머니 두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수가 있고 그리고 미즈타니 슌 선수 그리고 프라밀레이스 이렇게 해서 세 명이 공포의 외야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뛰었던 선수가 유명 선수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오타니 그리고 그 전에는 다르비슈가 있습니다. 근데 오타니 다르비슈. 오 라인업이 근데 이게 둘이 등번호 공유를 해요. 17번이요? 11번이 이제 같은 11번? 예, 구단 에이스한테만 주는 11번인데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는 게 다르비슈 가고 아무도 안 주다가 오타니를 줘서 약간 다르비슈가 불만이 있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구장 가면 그 둘이 그 벽 11번 벽이라고 해서 그 둘 사파를 그려놓은 벽이 있어요. 거기도 되게 엄청 포토 포인트. 저도 가서 일본인한테 짧은 영어로 혹시 사진 찍어줄 수 있냐 해서 사진 찍고 왔던 경험이 있는 정도로 그런 벽이 있는데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MPB는 영국 앨범이라는 게 없나요? 아니면 팀마다 다른 기조인지 이게? 있는데 보통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번호 유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번호를 물려주는 느낌이에요. 되게 엄청 아끼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 받냐면 제가 이따 말씀드렸지만 응원팀이 히로시마거든요. 구로다 정도는 해야 받는. 그러니까 구로다가 그 메이저에서 뭐 몇천만 달러 오퍼를 까고 돌아왔거든요. 일본으로. 그런 정도니까 그러니까 팀의 로열티도 엄청 있고 상징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성적도 좋고 상징성도 있고 다 모든 걸 갖춰야 좀 주는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영국 일본 기준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음. 그것보다 더 힘든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려주는 걸 많이 하는데 그 번호가 메이저에서는 11번인 거죠. 약간 네 그런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은근 혼혈 선수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만남이나 미즈타니 둘 다 아프리카계 부모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일본이 혼혈이 좀 많은 걸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여기가 유독 좀 더 많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랑 다르비슈도 사실 이란계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일본인 여성분이랑 아버님이 이란 분이셨나?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뭐 되게 좀 혼혈 명문 느낌이 없지 않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한국계 선수가 지명됐어요. 에드폴로 케인이라고 한국이랑 나이지리아 혼혈이신데, 근데 이 친구는 그겁니다. 그 한국 국적이라 일본 대표팀을 못 뛰었어요. 일본 그 대학 대표팀에 차출되려다가 한국인 나이지리아 일본 국적이 없다 해서 지금 그 못 뽑혔던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국 국가대표로 뛸 가능성은 있는 선수일까요? 네, 잘하면 뛸 수 있는데 이제 네. 우리나라가 MPB에는 약간 정보가 잘 없기도 하고 이 선수가 올해 신인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국적이 한국이네요. 네 한국입니다. 국적은 한국. 군대 가야 될 걸요. 아마 기다는 거 아니면. 아니 뭐지? 아마 나이지리아 그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때는. 네. 일본에서 뛰는 한국인 나이지리아 혼혈 야구 선수인데 국적은 한국인이고.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선수죠. 이런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혈, 그러니까 드래프트에서 어떻게 보면 도박수라고 할 수 있는 점을 되게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애초에 오타니도 원래 일본에 안 남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붙잡아서 어떻게 남긴 케이스고요. 근데 여기가 그런 거, 그러니까 설득해서 붙잡는 거 전문팀입니다. 오타니가 그렇게 남겼고요. 실패한 게 이제 스가노, 볼티모어 뛰던 스가노 있잖아요. 일본에서 네네. 와서 스가노 토모유키. 그 선수가 왜 실패했냐면 그 선수는 미국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요미우리를 이따 설명했지만 요미우리를 되게 가고 싶어하는 요미우리 순혈 선수예요. 그래서 그 선수 어떻게든 잡아보겠다고 지명했다가 안 됐던 경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드래프트에 되게 과감하게 잘 가져가는데 뭐 그런 것도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독특한 게 감독입니다. 감독이 신조 치유시 감독이라고 뭐 멀리 안 가셔도 그냥 한국에 검색하셔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메이저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 되게 능력 있는 야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독특해요. 많이 독특하신데 이게 감독이 독특한데 성적을 못 내면 그게 문제가 되는데 성적은 잘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2시즌 연속으로 퍼시픽 리그 2등을 기록을 했고, 근데 이분이 본인 그 닉네임을 빅보스라고 해서 그 등 유니폼 등에도 빅보스라고 쓴 적도 있고 등번호 1번일 거예요. 아마 제 감독인데. 맞습니다. 네. 감독이 1번이요? 감독 1번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서 원정 유니폼 바꾼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디자인을 봤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패션 센스를 가지고 계신다. 그 이분이 그리고 제가 직관을 갔을 때 에스콘필드에 직관을 갔을 때 히로시마가 이겼어요. 전 히로시마 팬이니까. 근데 끝나고 초대 가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보통 지면 들어가잖아요. 끝까지 남아서 보고 가더라고요. 되게 유명하신 가수분이 오셨나 봐요 그날. 저는 이제 J-팝을 듣긴 하는데 저는 처음 모르는 분이긴 거. 했는데 네네. 근데 끝까지 듣고 막 박수 치고 가더라고요. 아니, 일단 1번 쓰는 것부터가 일본에서 1번은 되게 상징적인 번호 아닌가요? 그죠. 안 그래도 투수를 굉장히 신봉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죠. 고시엔도 보면 다 유명한 선수들은 엔가에서는 1번 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말하면 되게 개성 있는 분이고 요새 속된 나쁜 말로 약간 뭐 관종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인데 근데 저는 재밌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성적이 나오니까 성적이 나와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구장이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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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제가 야구장을 뭐 많이는 가본 건 아니어도 그래도 나름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장에 들어갔을 때 압도당한 건 처음입니다. 네. 진짜 대단합니다. 여기가 개피식 동구장인데 웬만하면 닫아 놓거든요. 근데 여기가 삿포로에 가실 기회가 있다면은 꼭 들려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장 안에서 온천도 가능합니다. 숙박도 가능하고요. 아 역시 위치가 네. 그리고 근데 여기가 그건 있어요. 그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역에서 한 15분 20분 정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택시 타기엔 좀 애매한 거리기도 하고 일본 택시도 비싸니까. 근데 걷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은 그냥 경기 시간 맞춰서 내리면 그 가는 행렬이 있어요. 그죠. 네, 그거 따라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는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구장 내부에도 음식도 애초에 니폰 햄이 일본 햄공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햄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이런 햄이랑 같이 지역 특산물로 전부 다 채워놨거든요. 삿포로를. 니폰햄의 햄이 그 햄이군요. 네, 하무의 햄이. 네, 그래가지고 여기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그 맥주 브랜드 있을 텐데 그 삿포로 생맥주 아시죠? 네, 맛있죠. 네. 그 삿포로에서만 나온 삿포로 생맥주가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거 보면서 가면 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꼭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구장입니다. 지금 옆에서 여론님 체이스필드 보고 계신데 체이스필드랑 비슷해요. 네. 맞아 체스필드랑 비슷해가지고 네,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되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체이스필드는 돈 많이 들잖아요.
아이스콘 패드로 합의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이 정도로 홍보하는 구장 제가 없는데 한번 제가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야 쪽에 유리로 빵 줄여 놓은 게 굉장히 개방감 있어서 맞아요. 엄청 이뻐 보이네요. 되게 좋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팀이 그리고 오타니 에라라고 하죠. 오타니 시대 이후로 성적이 좀 떨어지나 했는데 이 신조 감독을 필두로 팀이 리빌딩 내지 리툴링을 좀 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나온 게 만나메 선수고 올해 이제 일본의 싸이영상이라고 하죠. 사와무라상 받은 이토 히로미도 여기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런 리빌딩이 좀 끝날 기미가 보이기도 하고요. 성적도 올라오고 있고 제가 볼 때 입문할 거면 지금입니다. 이게 홈쇼핑 톤으로 입문할 거면 지금입니다.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입문할 거면 지금입니다. 제가 볼 때. 여기가 깔끔하고 그러니까 강팀도 약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정배도 아닌데 너무 약간 홍대픽도 아니고 이런 가장 무난한 선택지가 니포넴이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니포네 파이터즈는 최근 2년 연속 2위를 또 기록을 했고 평균 관중도 31,400명 정도, 소프트뱅크 다음으로 좀 많은 구단이고요. 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구장도 제가 보니까 23년도 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이미지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가장 이 팀이 좀 끌렸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오타니와 다르비슈가 이 팀 소속이었다는 것도 그래서 좀 근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입덕하려면 지금이 적기다라고 맞습니다.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이 관광으로 삿포로 지역도 많이 가니까 가는 김에 구장도 한번 보는 걸 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퍼시픽 리그의 마지막 팀입니다. 퍼시픽 리그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팀인데요. 오릭스 버팔로즈입니다. 버팔로즈도 소개를 해주시죠. 여기가 팀이 두 개가 합쳐진 팀이에요. 근데 이 역사 같은 거는 제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입덕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합쳐지기 전에 그러니까 어느 팀으로 좀 방향을 더 이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얕아진 팀의 마지막 투수가 제가 구대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역사가 있고요. 사실 오사카 하면 한신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그 고시엔이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고 또 도톤보리강에 뛰어드는 문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고시엔 구장이 네. 내야가 네, 흙으로만 네, 맞습니다. 보이군요. 거기에요. 거긴데 오릭스가 이대호의 일본 첫 팀이고요. 이승엽이랑 박찬호가 한 시즌에 같이 뛰었던 팀이 여기입니다. 2011년도에. 박찬호 선수가 하나 오기 직전 맞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오사카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어디야? 오사카 시내에 위치. 고시에는 조금 나가야 되거든요. 오사카에서. 이게 주요 노선은 아닌데 다니는 지하철도 있어요. 제가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약간 지하철이 이렇게 주요 노선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1호선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골드라인 느낌? 김포 골드라인 네네. 이런 걸 생각하면 편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고시엔에 비하면 접근성도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고시엔은 조금 나가야 돼서 지금 주 선수 하면 야마시타 슌페이타라고 이 선수가 야마모토의 후계자 느낌인데 공이 제가 막 뭐 전문적으로 뭐 익스텐션 막 이런 걸 보진 않았지만 그냥 봤을 때 잘 던집니다. 그냥 공이 간단 명료하게 좋습니다. 공이 좋고 그 일본 수위급 포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리토모야 이 선수가 원래 세이브 출신인데 세이브에서 이제 FA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오릭스로 옮긴 선수고요. 그리고 이 팀은 오히려 약간 거쳐간 선수들이 좀 걸출해요. 당장 직전 연도 월드 시리즈 MVP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이 팀의 대표적인 선수였고요. 그리고 보스턴에서 활 물음표 약 중인 요시다 마스타카가 여기 활 물음표 약이죠. 여기 출신이고요. 그리고 스즈키 이치로가 이 팀 전신 출신입니다. 네. 이치로 아까 연구일본 얘기해서 나온 건데 이치로는 연구일본이 아니에요. 연구일본이 아닙니다. 그럼 이치로 말고 다른 영국 앨범이 있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이치로가 왜 안 했냐면 이치로 본인도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구단에서도 아무나 써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안 씁니다. 눈치가 확실히. 예, 약간 키움에서 박병호 번호 쓰는 거랑 비슷한 거죠. 박병호, 강정호. 예, 그런 번호 쓰는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음. 저여도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게 이치로의 51번이 한국에서도 그죠. 이정우도 그거 따라한 거고. 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여기가 역사가 아까도 말씀 조금 복잡한 게 두 팀이 합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릭스 버팔로스로 출범한 거는 오래 안 됐어요. 2005년쯤부터 했는데 이게 05년부터 20년까지는 좀 많이 약했어요. 2위 2번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강한 팀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여기 모기업이 금융업 쪽이라서 좀 탄탄합니다. 그래서 탄탄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육성도 많이 하고 해서 20년대 퍼시픽 리그 최고의 강팀? 저는 소프트뱅크보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오릭스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21년부터 23년까지 내리 3년 동안 리그 우승을 했는데 물론 일본 시리즈에서는 이제 뭐 무라카미의 야쿠르트한테도 한번 지고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한을 푼 한신한테도 한번 지고 했는데 그러고서 이 4년에 한풀 꺾였어요. 야마모토도 뭐 미국을 가고 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작년에 다시 3위로 리바운딩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년대 들어서 못한 게 24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흥 강호, 떠오르는 신흥 강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팀은 그게 있어요. 그 좀 선수했지만 오사카 내에 너무 강팀이 있잖아요. 한신 타이거즈라고. 사실 한신은 우리나라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 정도로 인기가 좋은 팀이 있어서 이 팀 인기 진짜 좋아요라고 선뜻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1년도에는 경기력이 좀 좋아지니까 관중수가 같이 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최고의 마케팅 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23년에는 27,000명 그리고 24년에는 3만 명이 일일 평균 관중으로 입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원력은 되게 좋아요. 동원력 되게 좋고 제 개인적으로는 모기업이 좀 탄탄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통받을 일이 없습니다. 돈도 웬만하면 많이 주고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부족한 장타력이 좀 부족했는데 그 부분을 이걸로 많이 채웠다. 그 모기업의 자금 사정으로 많이 채웠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게 있고 두타 코어가 확실하잖아요. 모리토모야랑 야마시타 슌페이타가 있고 꾸준히 가을 야구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서 사실 저는 입문할 때 진짜 극한의 경험을 같이 하는 게 아니면 안정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팀이어야 좀 빠져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안정성을 지향하시면 오릭스만한 데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릭스 버팔로즈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해외 리그에 있는 팀을 응원을 할 때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게 한국 선수가 뛰었던 경험이 있나를 보게 되는데 한국 선수가 좀 많이 활약을 했다 하면 아무래도 좀 관심을 갖게 좀 되잖아요. 뭐 구대성 선수, 박찬호, 이승엽, 이대호 뭐 한국 선수들이 좀 많이 뛰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한국 분들도 응원하시기 참 좋은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접근성도 좋고 20년대 들어서 성적도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좀 팀 자금도 괜찮고 이런 팀을 좀 응원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릭스도 좀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좀 6개 팀을 좀 살펴봤는데 퍼시픽 리그 6개 팀 중에서 일단 연우님 관심 있는 팀이 좀 생기셨나요? 이 중에선? 세이브가 약간 KBO의 모팀이 생각나가지고 약간 네. 정이 가긴 하는데 네네. 일단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이브 쪽에 관심이 생겼지만 아직까지는 막 엄청 구미가 당기는 팀은 없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뭐 확실하게 마음을 정한 건 아닙니다만 두 팀 정도 좀 관심이 가는데 혹시 어디신가요? 오릭스랑 니폰 엠파이터즈가 좀 관심이 생기는데요. 오릭스는 제가 좀 이거는 야구랑 관련 없는 얘기인데 제가 미식 축구를 이제 비시즌에 보는데 네네. 좋아하는 팀이 이제 버팔로 빌스라고 아. 또 이름이 겹치다 보니까 아. 그래서 좀 버팔로가 좀 관심이 좀 생겼고요. 그 마스코트도 버팔로를 활용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되게 마음에 들어서 일단 첫 번째 후보로 뒀고 니폰 엠파이터즈는 뭐 구장도 상당히 뭐 예쁘다고 하셨고 오늘 PD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더 좀 관심이 생긴 그런 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선택지가 있고 뭐 센트럴 리그도 들어봐야 최종적으로 팀을 결정하겠지만 이렇게 두 팀이 좀 관심이 생겼고요. 뭐 PD님은 퍼시픽 리그에서는 관심 있는 팀이 또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히로시마를 좀 체크하기 전에 아무래도 어릴 때 이대호 선수 뛸 때 후쿠오카 소프트뱅크스 경기를 많이 중계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소프트뱅크를 좀 괜찮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크다 보니까 사람이 약간 강한 팀보다는 약한 팀을 좋아하는 이상한 습성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퍼시픽 리그를 보다 보면 저는 굳이 만약에 꼽으라면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응원이 워낙 재밌다 보니까 아마도 지바롯데를 하지 않았을까. 지바롯데가 응원 되게 열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지바롯데를 한번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소개할 때 지바롯데를 열성을 담아 얘기했지만 아쉽게도 여기 롯데 팬이 아무도 없군요. 롯데 팬분이 계셨으면 좀 더 쉽게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롯데 팬이 아쉽게 없는 관계로
뭐 응원 한국 분들은 또 응원 때문에 야구장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맞습니다. 응원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또 지바로 때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야자수 679번째 에피소드 NPB 팀 소개 오늘 임무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중에서 퍼시픽 리그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소개되지 않은 퍼시픽 리그 관련 내용이 있다 혹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신 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목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원호님 그리고 서현우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호스트 윤영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